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에 의해서 여론조사부터 허경영을 포함시키게 될 것이고요. 허경영은 그때부터 공중부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머지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궁지에 몰린 이재명은 반드시 여론조사부터 허경영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허경영은 TV토론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허경영은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비로소 국민들은 허경영의 그 정책,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이 정치혁명을 바로 국민들은 알아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경영을 끌어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저는 하늘의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입니다. TV토론만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 4명이 TV토론만 한번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지금까지는 좌파 언론들이 허경영을 그냥 우스갯감으로 그냥 그야말로 허풍쟁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못 보게 합니까? 바로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어떤 그런 정책들은 이미 30년간 검증된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거의가 허경영 정책을 모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대통령 깜도 아니고요. 대통령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사람들을 대통령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하늘은 대통령 만들 사람을 정해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이 3명만 국민들로 하여금 보고 찍으라고 지금 좌파 언론들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허경영을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허경영이 TV토론에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내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계획이고 하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이재명이 살기 위해 허경영을 공중부양시킬 것이다. 때가 오고 있다. 진실 여론조사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허경영 후보는 대권 여론조사에 끼지 못하고 있죠. 일부러 소외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기사 한번 읽어봅니다. 판세 기울어진 대선판 부정선거 없애려고 이런 제목이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그대로의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의 시나리오대로 현재 대선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일가 허물 안고 도덕공세 펴다 역풍을 맞았다. 선거당 같은 정치꾼들의 국정급판 숱하게 봐왔다. 부정선거 맞는 것보다 중요한 선거운동은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현재의 권력, 지금 현재의 권력은 사실은 이재명한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 그 후보로 넣고 빼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이재명한테 그 권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안정적 우세는 뚜렷하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42.4%, 이재명 35.6%, 안철수 8.8%였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결과가 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윤석열 뒤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밀어주는 것은 친문단체, 즉 문재인이 밀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사실은 홀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5.6% 어떻게 보면 민주당 여권의 고정표죠. 이 고정표 외에는 다른 표가 없습니다. 자, 이 고정표로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이 틀을 깨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44.7%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허경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중되고요. 더더욱이 친문단체 이중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문재인 하수인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은 안전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되면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이 친문 세력들은 거의 정치적으로 몰살당하게 되고요. 문재인은 반드시 정치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윤석열의 44.7% 이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허경영을 반드시 끌어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에 의해서 여론조사부터 허경영을 포함시키게 될 것이고요. 허경영은 그때부터 공중부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고요. 대통령이 될 운명도 없습니다. 이재명 또한 하늘이 허경영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불쏘시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막는 것을 뛰어넘는 선거운동은 없다.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막는 만큼 확실한 선거운동은 없습니다.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위원이네요. 정말로 현 시대를 꿰뚫는 그런 겁니다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는 야당이 아니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야당의 탈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직속 부하 그룹이고 문재인이 미는 그런 대통령 후보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머지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궁지에 몰린 이재명은 반드시 여론조사부터 허경영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허경영은 TV토론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허경영은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비로소 국민들은 허경영의 그 정책,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이 정치혁명을 바로 국민들은 알아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즉 친문, 이 문재인은 이재명을 극도로 대통령 된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친문과 이재명은 영원히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 이재명 그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친박과 친이가 싸워서 둘 다 망했죠. 좌파들의 언론을 이용해서 이 친박과 친이를 싸우게 해서 스스로 몰락하게 했죠. 친이들의 배신을 통해서 친박은 몰살당하고 친이들은 결국 문재인 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친박과 친이가 싸워서 둘 다 몰락을 했죠. 즉 지금 친이들, 이 배신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수인 척 가면을 쓰고 제1야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면만 우파의 가면을 썼지 이들은 배신자이고 친문재인 직속 그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쏟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제1야당, 즉 우파의 가면을 쓰고 있는 저 국민의힘은요, 절대 우파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제 우파로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현재 야당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야당표를 갈라놓기 위해서 안철수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표를 갈라놓기 위해서 안철수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언론들도 거의 좌파 언론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 조금 유리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현재는 안철수를 이렇게 끌어들였기 때문에, 안철수가 신미표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합치면은 이 이재명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론들은 야권 단일화는 오히려 안철수가 더 높게 이렇게 지지하는 성향을 이렇게 내놓음으로 인해서 둘이 단일화가 안 되게끔 그렇게 지금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야당 표는 분열되고 이재명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 안철수와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은 반드시 또 이 야권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 끌어들일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안철수만 끌어들여 놓아도 이재명과 윤석열에는 이 비등비등한 그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결집력이 있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러나 월등히 윤석열이가 앞서 나온다. 10%, 15% 이상 윤석열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유지될 때는 이재명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야권 이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누굴 하나 끌어들여야 되는데, 심상정이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가까우니까 심상정을 끌어들여서 가지고는 절대로 이 야권 표를 분산시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허경영을 끌어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저는 하늘의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입니다. TV토론만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 4명이 TV 토론만 한번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지금까지는 좌파 언론들이 허경영을 그냥 우스갯감으로 그냥 그야말로 허풍쟁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못 보게 합니까? 바로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어떤 그런 정책들은 이미 30년간 검증된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거의가 허경영 정책을 모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대통령 깜도 아니고요. 대통령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사람들을 대통령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하늘은 대통령 만들 사람을 정해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즉 야권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허경영을 불러냈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함께 사라지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3명만 국민들로 하여금 보고 찍으라고 지금 좌파 언론들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허경영을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허경영이 TV 토론에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내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계획이고 하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허경영을 TV 토론에 불러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경영이 만약에 이들과 TV 토론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이 사람을 버리고 허경영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